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입자들이 갑자기 왕이 된 것 같죠? 흔히 세입자라는 말은요, 어렵고 힘듦을 의미하죠. 그리고 집주인, 건물주라는 말은 절대자와 동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단적인 예를 든다면 전세 집이 귀할 경우, 전세 집이 없을 경우에요. 세입자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겠죠. 집을 구하기 위해서 힘들다는 거죠. 특히 신혼부부들 입장에서는 난처하겠죠. 결혼은 했는데 들어가서 살 집이 없다. 난처하죠. 거기다가 월세 집도 없다. 난감하죠. 따라서 전통적으로 볼 때 집주인들은 가거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세입자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죠. 애들은 몇 시예요? 애들이 험하지는 않나요? 개나 고양이를 혹시 키우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들어서는요, 이러한 현상이 좀 역전된 것 같아요. 오히려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눈치를 보며 말을 하죠. 혹시라도 집주인이 집을 팔아야 되는 경우에 세입자님 집을 팔아야 하는데 부동산에 집 좀 보여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처럼 부탁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집을 보여주죠.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요, 세입자와 집주인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질적인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세입자들이 우선적으로 집을 안 보여준다는 겁니다. 또한 계약 갱신을 요구하고요, 나갈 때 심지어 이사비, 이런 비용까지 이제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집주인이 실거주하기 위해서 들어와야겠다라고 했는데도 세입자가 거부를 한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거주의 목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세입자는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됐죠. 이상하게 싼 아파트가 나왔다는 거예요. 매매 시세가 보통 2억 1천만 원인데요. 이 아파트는 로얄동의 로얄층에 기본적으로 좀 수리도 된 집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보통 2억 1천에 팔릴 이러한 집이 금매로 1억 9천5백만 원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집주인은 이 집을 빨리 팔아야 되는데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줘요.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줘.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이 한장하겠죠.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는 조건은 요 조건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 이거는 집 파는 사람이 조건을 제시하는 거 아니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집주인과 부동산에게. 그러면 어떤 조건이냐? 세입자가 기존 조건으로 2년 동안 새로운 집주인하고 다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 이 조건이면 집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세입자의 의도는 바로 뭐냐라고 하면 현재의 전세 시세는 1억 7천만 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의 세입자가 작년 초에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전세금이 1억 5천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과 전세 계약서를 새로 체결을 할 때 1억 5천만 원에 계약을 하자는 조건이죠. 결국 기존 전세금 1억 5천만 원에 2 플러스 2년, 총 4년 동안 전세로 살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세입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매수인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매매 금액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좀 허탈하죠? 물론 또 그래요. 세입자 입장에서 본다면 아하,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싶을 것이고요. 집주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딴 경우가 다 있어. 그래요. 이처럼 요즘 들어서는요, 세입자가 주택, 특히 전세주택에 대해서는 왕이 된 것 같아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겠죠. 여기에다가 앞서 본 사례처럼요, 말도 안 되는 경우, 또 말도 안 되는 트집, 생떼도 부리고 집주인에게 이사비까지 요구하고 공인중개사 수수료까지 요구하는, 이런 웃돈까지 요구하는 이런 경우의 수까지 발생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임대차 3법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약 갱신 청구권 2 플러스 2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문제가 있는 거죠. 또한 5% 상한제. 그렇잖아요. 올리는 것도 5%만 올릴 수도 있다. 그리고 내년도 6월 달에 시행될 전월세 신고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너무 일방적인 임대차 3법이므로 세입자들의 이를 악용하는 사례, 아까 여러분이 보신 거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입자들이 이제 악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입자들이 반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 집주인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집주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이러한 방안조차도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오로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은,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은 세입자들을 위한 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수차례 걸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돈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라고요. 타인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잔머리를 써가지고 작은 돈을 벌었다고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요, 본인의 몸이 안 좋거나 가족들에게 아픈 사람이 발생하거나 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타인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 번 돈은 언젠가는 여러분 품에서 나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제 주변을 둘러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쁘게 돈을 모은 사람, 우리가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좀 나쁘게 돈을 모은 사람, 결과가 안 좋아요. 뭔가 아프거나 뭔가 문제가 발생되고 나중에는 돈도 얻게 되더라고요. 많이 보아봤죠. 하지만요, 정직하게, 착하게, 선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돈이 계속 그 사람 옆에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새로운 돈도 그 사람 쪽으로 달라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은 사람에게 잘할 때 계속 돈이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잔머리를 써가지고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결과를 놓고 보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10년, 20년, 30년 뒤를 보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 여러분 주변에 계셨던 분들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정정당당하게 바르게 돈을 버셔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바르게 사셔야 되겠죠. 설령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한다면 그냥 올려주고요. 본인이 좀 부담이 되면 집주인한테 선의를 가지고 부탁을 해보세요. 올려드리고 싶으나 돈이 요 정도밖에 없다.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집주인이 또 흔쾌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처럼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관계가 좋아진다면 4년이 지난 뒤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또 4년을 살아라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원한을 지니게 된다면 4년 뒤에는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집을 빼달랄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세입자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영원히 여러분들은 세입자로 사실 건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부득이하게 세입자로 사시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집주인이 되실 거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나는 죽을 때까지 세입자로 살 거야.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건 어떻게 보면 본인 생각이 그러한데 제가 이렇게 따로 말씀드릴 건 없어 보이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내가 세입자로 살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집주인이 되는 게 꿈과 희망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주인에게 모질게 대할 경우에, 악의를 가지고 대할 경우에는요, 여러분들께서 나이 드시고 여러분들이 집주인이 됐을 경우에 지금의 나보다 더 악하고 모진 그러한 세입자를 만난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 지금 집주인에게 독하게 한 경우에. 왜냐고요? 뿌린 만큼 거두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과응보의 세상이기 때문이죠. 법이 인정을 일시적으로 누릴 수는 있겠지만요, 결코 법이 인정을 이길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고요? 여기는요, 나만이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 너, 그리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동산은요, 사람을 위한 부동산이지 나의 작은 이득만 취하기 위한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이죠. 악하게 부동산으로 돈을 번 경우에는요, 차후에 악하게 부동산으로 망할 거예요. 선하게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선하게 돈과 부동산 그리고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